입니다. KBS 보도본부의 경제 스토리텔러죠. 서영민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신이여 어쩌란 말입니까? 신이여 어쩌란 말입니까? 네. 뭐 코어바디스 뭐 이런 생각도 나고 금리 얘기고 우리 현재 경제 얘기고 약간 위기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 한번 종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연준 금리가 확 올랐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도 올려야죠. 따라서 올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미국이 올렸기 때문에 만약에 안 올리면 또 환율 문제가 되겠죠. 환율이 문제가 되면 수출이 안 좋아질 테고 아니면 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걱정이죠. 네, 그렇게 될 거니까 국내 자금 시장 안 좋아지니 그냥 단순히 따라 올려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제 발표했는데 10월 소비자 물가가 5.7 이게 전달보다 올랐습니다. 전달에 5.6이었는데 0.1%포인트 오른 겁니다. 사실 정점이 지난 거 아니냐 했었는데 또 올라가니까 특히나 근원 물가라고 부르죠. 이게 일시적인 요인이나 단순한 공급 요인을 뺀 그러니까 석유류나 채소류를 뺀 근원 물가는 오히려 지난달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사인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으니 우리 물가도 높아지고 있으니 당연히 금리는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미국을 따라가는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어도 결국은 모든 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우선 고물가 잡겠다가 목표니까.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리도 올려야 한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금리 올리면 되고요. 올리면 할 수 없는데 왜 신이시여 어찌하란 말입니까? 까지 나온 겁니까? 못 올릴 이유도 너무 많거든요. 지난주에 레고랜드 얘기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자금시장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투입이 돼서 뭐 정부 차원에서 50조 발표하고 또 은행에서 한 100조 가까이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또 돈을 막 넣으니까 한 200조 정도 대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안정이 됐다는 게 막 루머가 돌던 상황은 지나갔다는 얘기지 돈이 잘 빌려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기 채권은 전혀 지금도 돌지 않고 있고요. 단기채는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비싼 10%대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채가 그 정도니까 이 시장이 탈라면 어떡하나. 금리 더 올리면 혹시 더 올라가면 그러면 이 시장에서 돈 빌리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 걱정이 일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레고랜드발 사태가 일단은 신용을 급하락시키면서 자금 유입 시장을 경색시켰다. 마비시켰다 이런 건데. 둔촌주공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얼마나 오른 거예요? 지금 둔촌주공이 지금 돈은 갚긴 갚았어요. 지금. 레고랜드 때문에 이게 돈을 못 돌렸었는데 그 뒤로 정부도 개입하고 뭐 증권사들이 나서서 결국 막았어요. 그 돈은 돌리긴 돌렸는데 그 이율이 12%입니다. 이자를 12% 이자율을 줘야 된다고요? 연 12%를 줘야 되는 고율의 이자를 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둔촌주공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수한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 없는 단지인데도 그 정도인 거예요. 찌라시라고 부르죠. 여의도 증권가에서 나오는 정보지. 여기서 지금 난립니다. 이름 알만한 대기업들이 못 구하고 있다. 돈을 10% 20% 이자를 줘도 못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증권사 어디가 뭐 부도가 안 되더라. 증권사 어디가 오늘 내일 한대더라. 이번 주 안에 뭐 9천 개를 막아야 된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막 돌고 있습니다. 온갖 유언비어가 도는 건 이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금융당국이 계속 해명을 하지만 계속 도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합니다. 지금 상황. 자, 지금 이게 위기 하는 목소리에 그러면 지금 뭐 지라시에 나오는 것들은 그래요. 이제 정부가 일단 인정하지 않는 불안감으로 인한 뭐 잡설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위기 하는 목소리에 실체가 있어요? 한 세 가지 금융기관별로 한번 따져보면 실체가 있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일단 은행 쪽은 큰 걱정이 없는 것 같다. 굉장히 건전하고 돈도 많이 벌어놨고 대손 충당금도 많이 쌓아놨을 거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레고랜드 사태가 보여주는 건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 PF 부실은 결국 이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갔던 지금도 많이 물려있는 보험, 증권, 저축은행 다 문제지만 일단 중소형 증권사가 가장 문제가 클 거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은 좀 건전해졌고 규제를 까다롭게 받기 때문에 괜찮은데 근데 증권사들이 돈 버느라 굉장히 좀 위험한 투자도 많이 했고 둔촌 주공 말고 조금 위험한 종류의 PF 투자에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그렇다. 중소형 증권사가 일단 1번에 있다. 그리고 저축은행은 어제 저희 KBS도 보도했는데 예. 지금 돈 잘 안 빌려줍니다. 창구에 가서 돈 빌려주세요 하면 그건 온라인으로 가서 알아보세요. 돌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돈을 좀 넣으려고 왔는데요 하면 창구에서 어서 오십시오. 너무 반색을 하면서. 연 5%랍니다. 네. 1년만 맡겨도 5%씩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돈을 끌어놔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저축은행도 역력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또 이해 안 되는 소리가 하나 있죠. 이거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네. 다루려고 하다가 네. 서 기자님 기다렸어요. 네. 자, 흥국생명 콜옵션 중지. 네. 이 무슨 연구체를 발행을 했고 이걸 5년 만에 갚아야 하는데 안 갚았다? 콜옵션 행사를 안 해서 이게 또 시장 신뢰를 뒤흔든다? 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해설을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좀 콜 옵션 그리고 뭐 연구체 다 어려운 얘기고 네, 일반적인 시청자들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생명보험사들도 나름의 건전성 규제를 받습니다. 그 건전성 규제를 맞추려면 돈을 좀 곳간에 넣어놔야 돼요. 비축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돈이 자기 돈이어야 하는데 근데 자기 돈만 가지고 이 기준을 채울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채권 발행해라, 빌려라. 근데 장기로 빌려놓은 거의 뭐 한 30년 넘어가면 거의 그건 뭐 내 자본이나 마찬가지인 돈처럼 인식될 수 있으니 연구체라는 게 몇 년 이상인 거예요? 30년짜리입니다. 지금 문제가 30년짜리.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영원이나 마찬가지니 그러네요. 이런 거는 너네 빌린 돈이 아니고 자본으로 인식해 줄게. 쳐줄게. 건전성을 체크할 때. 네네. 그래서 이게 필요해서 빌려놓은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규제 맞추려고 빌려놓은 돈이에요. 네. 이 돈이 5억 달러 외화 채권입니다. 네. 이 돈이 지금 말은 연구체인데 실은 이건 꼼수라고 하면 꼼수인 것이고 뭐 고육지책이면 고육지책인데 보통 5년 만에 돌려줍니다. 돈을. 그러니까 5년짜리 채권인데 실질은 5년짜리 만기 채권인데 그 표시된 장부에 표시된 건 30년짜리 연구체. 이걸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하는데 그럼 6번 돌려야 되네요. 그러니까 기억하실 거는 이거 원래 5년마다 돌아가는 거고 시장에서는 거의 한 99.9% 계속 5년마다 돌아가고 문제 없는 거다. 우리나라가 한 13년 전에 우리은행이 이걸 5년 만에 안 갚고 좀 더 갖고 있겠다고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이걸 5년이 됐을 때 상환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흥국생명이 이번에 상환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상환 못 하겠다. 네. 5억 달러면 이거 한 뭐 7천억 원 정도 되려나요? 지금 돈으로요. 네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외화 채권이라는 겁니다. 외국인들한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판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거 5년짜리인 줄 알고 샀어요. 5년짜리인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30년짜리로 바뀐 겁니다. 이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한국 채권 이거 5년짜리인 줄 알았는데 약속 안 지키네. 한국가 안 사라고 될 수 있는 겁니다. 5 곱하기 6년 채권이네. 네. 야, 이게 30년짜리라 써놓고 30년짜리라고 할 수 없다. 네. 그런데 이제 흥국생명이 보통 5년이면 갚는 돈을 안 갚는다. 제일 궁금한 건 좋아요. 그럼 안 갚겠다. 선언한 이유가 있을 텐데 돈이 없습니까? 이 흥국생명이라는 회사는 건전성 비율, 이 보험사는 지급 여력, RBC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100%를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돈 이거 계산했을 때 줄 수 있는 돈이 100을 넘어야 되고 권고치는 150%입니다. 150%가 넘으면 뭐 안정적이다 보는데 흥국은 150이 넘습니다. 그래요? 돈이 부족한 데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자금 시장에 씨가 말랐다고 했잖아요. 장기 자금은 아예 빌려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장기에다가 달러까지 붙었습니다. 이건 돌릴 수가 없는 돈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워낙에 자금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레고랜드 때문이기도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 돈을 돌릴 수가 없으니 이 5억 달러를 갚으려고 3억 달러를 또 내고 1,000억 달러는 다르게 조달하고 해서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했는데 시장에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못 채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과 상의를 해서 안 갚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래서 뭐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지의 입장을 얼핏 보이고 있잖아요. 심각한 상황 아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기저기 다 경색, 뭐 돈맥 경화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네. 그 경색 국면, 자금 회전이 안 된다, 유동성이 막혔다. 네. 돈이 돌아야 돈인데 그럼 네. 정부는 지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한번 보시죠. 네. 은행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증권사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는 이미 나왔습니다. 위험하다. 네, 그럼 저축은행들도 지금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네. 생명보험사들은 지금 이렇게 지급 여력 비율을 맞추려고 그 필요해서는 아니지만 여튼 빌려놨던 거액의 돈을 약속대로 갚지 못하고 계속 밀어넣게 된 겁니다. 그렇죠.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다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자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이니 네. 앞으로 돌아가 보시죠. 아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50bp 올리면 좋죠. 근데 부동산도 걱정인데 이 자금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올렸을 때 감당할 수 있느냐. 네.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자금 시장은 도저히 금리를 올리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됐으니 신이시여 이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가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네. 일수이자가 제일 비싼 거잖아요. 네. 가장 이제 이 긴박한데 네. 돈이 없을 때 정말 궁핍하게 빌리는 그런 것처럼 이게 돈이라는 게 급하게 빌리면은 이자를 많이 줘야 되고 네. 여유 있게 빌리면 이제 이자를 낮추거나 딜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드네요. 일단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0조 정도 네. 자금을 돌릴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 놨다고는 했는데 근데 이게 돌리는 돈이지 뭐 추가로 어디서 따로 생겨서 돈을 더 시장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일단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2009년에 우리은행이 이런 일을 한번 했다가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은행이 꼬리를 내렸어요. 금방 갚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부가 나서서 그때는 우리은행이 정부하고도 상의 안 하고 자기들 독단적으로 결정한 얘기였지만 흥국생명은 우리랑 충분히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한 6개월 정도만 미뤄 넣는다라고 한 거고 그래서 질서 있게 조금 시간을 벌어놓자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외화 채권을 안 살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지만 여튼 아마도 정부 판단은 어쨌든 안 팔릴 거다. 지금은 일단 버티는 시간이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건전성 차원에서나 좀 문제가 없어지고 나면 풀리지 않겠느냐. 시간을 버는 차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여튼 다 스톱이 돼 있는 자금 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태다. 그걸 흥국생명 사태가 보여준다. 정부의 판단이 맞을까요? 그러길 기대해 보지만. 저도 맞기를 바랍니다. 그러길 기대해 보지만 약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불안불안한 시그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문제 짚었습니다.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와 경제본부 함께했습니다.